여러분, 여호수아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현실적 우리 아픔에도 또 우리 현실에도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죠. 여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안 해? 필리핀 갔다 왔어요? 안 갔는데 알아요? 대단해요. 사이판입니다. 지금 사이판의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이판이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행하는 모든 것들 쓰나미 오면 이제 끝나니까 여행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이제 위험합니다. 사이판 갔다가 쓰나미 만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돼. 이제는 불안한 시대에 이제 2026년부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쓰나미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불의 고리입니다. 이게 저 남미로부터 시작해서 북미로 해가지고 저 러시아로, 이번에 러시아 캄차카에 또 지진이 왔었죠. 그 다음에 일본으로 해서 필리핀 저 사이판으로 해서 태평양 이렇게 가는 어마어마한 불의 고리가 이제 불이 붙으면 폭발하니까 그게 지금 극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사이판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요단강은 지나갔지만 요단강이 상징하는 이 시대의 아픔들, 이 시대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그 길과 십자가와 그 복음과 생명은 지금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하면 삽니다. 그것이 요단강의 샘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샘플입니다. 미래학자 몇 년 안 남은 특이점, 우리가 이제 자꾸 들려올 겁니다. 제가 조금 너무 빨리 해서 조금 문제긴 한데 특이점이라는 게 싱귤러리티,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류 발단사에 보면 사냥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 1차 산업, 2차 산업. 그 다음에 기계가 이제 해서 3차. 거기 전기가 나와 4차. 근데 기계 전기가 이제 완전히 필요 없는, 이걸 압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쓰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특이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10년 안에 온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특이점이 온다. 레이 커즈웰 20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특이점이 2045년에 올 거라고 2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땡겨졌습니다. 35년입니다. 2035년. 그래서 작년에 나온 책이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 걸 2045년으로 잡았어요, 이분이. 근데 이게 땡겨졌어요, 2035년으로. 이 인류 문명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지금 말씀드릴 텐데, 누구죠? 빌 게이츠가 내가 아는 가장 똑똑한 미래학자가 레이 커즈웰이다. 이게 지금 두렵지 않아요? 2045년 특이점이 오면 인간의 지능은 몇 배가 커져요? 10,000배요? 100만 배가 커집니다. 인간의 지능이 100만 배로 바뀝니다. 상상이 가세요? 45년에. 근데 35년으로 땡겨지는 거예요. 뭐 몇 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어요. 지금 이제 쓰나미가 사이판에 온다. 지금 캐청해요. 근데 얘기를 해요. 지질학자들은 곧 온다. 오기는 뭐가 와? 그래 사이판 갔어. 가지 말라는데 갔어. 어떻게 돼요 그러면? 45년에 인간의 지능의 몇만 배요? 100만 배. 그래서 신처럼 진화될 거예요. 제 설교 기억하시면 2050년이 되면 호모 데우스가 된다.
인간이 신이 된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승리를 외칠 때 하나님은 오시지 않을 수 없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탑은 무너질 거다. 그게 2050년인데 그 10년 땡겨진 거예요. 노화로 인한 죽음은 수학적으로 불가능. 이제 노화 없습니다. 10년 지나면. 뭐래요? 사람 안 죽는데요. 모든 병 없어진대요. 어찌 이렇게 조용하대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번 연말부터 연초에 아주 화두만 몇 가지 뽑았습니다. 10대 그룹 올해 신년사 최대 모든 삼성이고 뭐 SK고 뭐 다 10대 그룹의 모든 화두는 AI였습니다. AI. 대통령도 우리나라도 3조 원을 투자해서 AI를 투자해서 만든다. 그리고 세계 3대 강국 안에 들어간다. 누가 빨리 하느냐가 이제 최고의 정점입니다. 모든 것은 AI에 맞춰졌고 AI가 발전하면 인간은 평준화됩니다. 이제 지능이 다 평준화돼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능이 평준화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학벌이 평준화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학력이 평준화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 시대가 몇 년 남아 있다고요? 10년. 그래서 지금 다 AI입니다. 죽지도 않아요. 피지컬 AI. 뭔 말인지 아세요? 피지컬 AI. 이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요단강처럼. 이스라엘 앞에 있는 요단강처럼 이 쓰나미가 지금 우리 앞에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요단강 가르듯이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널 거냐? 그 방법이 있나? 그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죠. 666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표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피지컬 A는요, 속에는 AI입니다. 근데 겉은 사람이에요. 이야, 이해되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만지면 똑같아요. 이미 중국에서는 개발해가지고 회사 3년 다닌 회사 직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AI인지 몰랐어요. 로봇인지 몰랐어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차 마시고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녹화를 다 해놓으시면 AI에게 그걸 집어넣어주면 어머니의 살결, 어머니의 말투, 어머니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머니하고 대화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제만 가지고도 오늘 밤샐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그걸 다 녹음해서 다 영상 만들어 놓으면 로봇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 그 아내가 돼가지고 똑같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저 세상에 간 어머니를 불러온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목소리예요. 그 피지컬 이걸 보고 피지컬 A라 그럽니다. AI. 이게 이번에 화제였습니다. 피지컬 AI가. 어디에서요? CES. CES는 미국 그 캘리포니아 어디죠?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가전제품 전시회를 합니다. 이때는 세계 총동원된 두뇌들을 가지고 그동안 개발해 놓은 걸 이제 내는데 우리나라에서 1, 2, 3등 차지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강국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피지컬 AI 시대, 한국과 중국, 이 피지컬 AI를 휴머노이드라고 그럽니다. 휴머노이드.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돼. 열방 제자교회 다닌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좀 영어 가지고 히브리어 헬라 가지고 좀 기선제압을 하는데 요거 피지컬 AI 속에는 로봇인데 AI인데 겉은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동자가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걸 한국과 중국이 지금 맞붙어서 한다. CES 2026년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10년이라니까요.
AI가 은행원도 밀어낸다. 유럽 5년 안에 21만 명 은행원이 도태됩니다. 이건 하나만 제가 꼽아놓은 거예요. 이제 수두룩하게 직업들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갑자기 이러고 멍하니 있다가는 쓰나미가 확 요단강 오면 이제 끝난다니까요. 백수신세. 그래서 이제 국가가 먹여 살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실업 수당 주고 뭐 여러 주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확대되죠. 이제 보고 즉시 판단하는 뇌닮은 AI,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 이제 AI가요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전사님 얘기 들었더니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출동하고 그 차 실어 가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 어? 견인차가 와서 막 수습하는데 이 자동 주유행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 왜 받았나 그랬더니 운전사가 자율주행에다가 맡기고 잤대요. 근데 자율주행이 이걸 감지 못하고 들이받아서 경찰 두 사람이 죽었어요. 현장에서. 근데 지금은요 이제 어떤 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거니 다 판단해요. 얘가 사람인지 고양인지 또 뭐 개인지 이거 다 파악해서 지가 다 이제 멈추고 서고 가고 다 하는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사가 필요 없어요. 주차까지 다 합니다. 이제 자동차가 없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부르면 오고 뭐 굳이 좁은 집에다가 자동차 사서 운행하고 할 필요 없다. 그 돈이면 그냥 부르면 집 앞에 오고 내리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기사도 없이. 이제 그런 시대가 몇 년 안에 와요? 2010년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진즉 나왔어요. 약으로 회춘할 수 있다. 노화도 질병으로 보는 과학자들. 10년이 지나면 사람이 노화약을 먹어서 그러니까 영노화죠. 안 늙게 되고 병이 걸리면 그걸 장기를 내 장기를 만들어 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내 장기를 만들어서 그걸 교체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가세하며 회춘약 시장은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울트만, 이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샘 울트만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 레트로 바이오 사이언스에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레트로 바이오 사이언스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영노화 기술을 개발하기. 이것도 이제 10년 안에 온다는 거죠. 자,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은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누군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세계 지금 제1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주식으로 번 돈이 한 나라 예산보다 많다 그러죠.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AI로 10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백만장자, 억만장자, 수천억 막 할 때 뭐 몇십 년 걸리고 최소한 삼성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돼서 됐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10년 걸렸대. 머스크인지 마스크인지 뭘 10년 됐어요. 근데 보십시오. AI가 등장하면 요즘 2030 시대에는 단 몇 개월 만에 억만장자가 된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1인 기업이 대기업과 대결할 수 있는 때가 왔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기업에 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기업에 와서 싹싹 빌고 사정해야 돼요. 그 칩 하나를 살려면. 예를 든다면. 돈 버는 것도 몇 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요셉의 지혜입니다. 그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주십시오 이거. 근데 다니엘을 키우셨거든요. 요셉을 키우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 조금 읽어드릴게요. 오픈 AI 출신인 일리노이
일리아 수츠커버 39살인데 지난 6월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를 세운 이후 지난해 6월입니다.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관련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320억 달러, 약 46조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2년 피겨 AI를 창립한 블랙 에드콕 39는 3년 만에 개인 순자산이 195억 달러, 약 28조 원으로 불어났고,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31세 AI 검색 스타트업 퍼블릭시티, 이렇게 막 수억 수백억 이렇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지. 제가 지금 뭐 돈 얘기, 돈 벌으라가 아니라 3개월 만에 세계 이런, 6개월 만에 세계 이런, 그것도 39살 20대 30대가 이런 시대가 왔다. 그만큼 시대가 바뀐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뭐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우리 앞에 요단강에 오는데 다 휩쓸려 죽으면 하나님은 뭐냐 하는 거죠. 갈라져야죠. 마른 땅같이 건너자. 그때가 왔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2035년까지 향후 10년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단강처럼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뭐냐? 10년, 향후 10년이 인류의 역사에서 결정적 시기로 꼽힌다. 지금까지 왔던 인류의 역사에 이보다 더한 10년은 없었다는 거예요. 결정적 시기다. 도태된 사람은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진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도 도태되는 교회는 이제 완전 도태됩니다. 지금 10년 후를 모르잖아요, 교회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방향을 정하고 말씀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10년 가자. 그래서 10년을 이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했던 것도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많은 전문가가 예측하는 기술적 특이점의 전제 조건들이 이 시기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점이 완성되는 시기가 2035년이다.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특이점 완성되면 다 끝납니다. 인간의 지능이 10,000배로 성장합니다. 45년이 되면 100만 배로 인간의 지능이 발전합니다. 35년에는 10,000배. 그래서 인간은 금붕어가 되고 AI는 사람이 되는, 전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이게 이제 10년 남았다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학교에 가서 뭘 해야 되냐가 정확하게 10년 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애들한테 너 10년 후에 몇 살이냐.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추월하고 인간이 더 이상 기술 발전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기점을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평준화됩니다. 이거 하나로 평준화됩니다. 35년에는. 그래서 AI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AI 다루다가 이렇게 이제 마치려고 그랬더니 정삼진님은요 하면서 나를 평가하더라니까.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나오더라니까. AI를 다루는 지혜, 그것이 결정합니다. 평준화되니까. AI에 다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루어서 어떻게 끄집어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너도 나도 달라드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이 AI를 장악하게 해주시고 이걸 잘, 그러면 70세라고 AI 다루겠어요? 못 다루겠어요? 다루잖아요. 10살이라고 다뤄요? 못 다뤄요? 다루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경쟁 이제 선에 섭니다. 제 손주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AI 질문하는 법을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더라고.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추월하여 인류가 더 이상 기술 발전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기점을, 이게 이제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건널 거냐? 어떻게 건널 거냐? 왜 앞으로의 10년이 그토록 중요한지 핵심적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범용 인공지능,
이걸 AGI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AI에서 G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완성되는 2035년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10년 후 2035년에 현재 AI는 특정 작업에 특화된 좁은 AI다. 하지만 향후 10년 내에 인간과 동등해지거나 그 이상의 지적 능력을 갖춘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년 안에. 그리고 그 10년부터는 GSI로 갑니다. GSI. 그래서 100만 배의 인공지능을 갖게 돼요. 지금은 2030년까지는 35년까지는 10,000배. 자기학습 가속화, 물리적 결합, 가속화 법칙에 따른 기하급수적 성장. 지금까지 미래학자 레이 커즈웨일은 기술 발전이 선형적이 아니라 더하기 곱셈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바뀌어 버린다. 100년의 발전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훨씬 크다. 그래서 10년 후에 내 모습을 만들어야 되고요. 10년 후에 다 젊잖아요. 지금 10년 후에 돌아가실 분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10년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은 딴 세상에 온다니까요. 그게 요단강이 확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건널 거냐. 지금 준비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컴퓨터 파워, 데이터 처리 능력,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맞물리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기술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에너지 및 나노 기술이 다 혁명입니다. 특이점은 특히 소프트웨어 발전만 의미합니다. AI를 지탱할 에너지원, 물질 뭐 이건 다 그렇게 하고. 에너지 무한 시대,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확보되면 AI 유지 비용이 급락하며 기술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바이오 혁명, 로봇으로 질병 치료하고 이제 이거를 그 헬스 지수라고 그러대. IQ 있었고 GQ 있었고 SQ 있었는데 이제 HQ가 등장했어. 드디어 내 개인 의사가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나 개인의 의사가 컴퓨터에 병원 안 가도요. 내 개인 의사가 이제 집에 들어와요. 컴퓨터에. 그래서 내 질병 다 진단하고 앞으로 걸릴 질병까지 다 예측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나까지 다 나오는데 그게 핸드폰 안에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노화 이제 치매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0년 되면. 당신 지금 치매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다 해준다니까요. 사회윤리적 골든타임. 요약하면 2035년까지 10년은 여러분 제가 왜 10년 했는지 아시죠? 이 10년에 자기 모습을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요단강이 몰려와도 그냥 뭐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인가니 인류가 이 10년은 인류가 도구를 만드는 존재에서 도구와 공생하거나 혹은 도구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부려먹는 뭔가 나온대요. IQ 100만 가지고 100만 배 가지고 아니면 2035년에 IQ 10,000배 가지고 안 따라가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AI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닥터가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나를 관리해주고 다 해주는 거는 좋지만 그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 전 세계가 그렇게 돼간다. 그래서 거대한 전환점이다. 이 시기 준비 정도에 따라 여기 나오냐 준비 정도. 어떻게 준비할 거야? 어떻게 준비할 거야? 나와 우리 식구는 건전할 텐데 살아 있을 텐데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특이점은 인류에게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혼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때 교회는 정말 있을 필요가 있나? 우리 신앙은 있을 필요가 있나? 그거는 과제죠. 그러나 성경에 이미 이런 시대를 예언해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확연하죠. 지금 보니까 이 시대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고 모세에게 하셨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반복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 그대로 해라.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다윗은 말씀 그대로 가라.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21세기에도 이 험악한 시대에도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걸 알고 준비하는 교회는 희망입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개인도 절대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에 휩쓸려 허우적대다가 끝나죠. 이번 우리가 새벽에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정복하라. 안악자손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미래는 준비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다.